지난 17부에서는 변비와 치질, 개실증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 폐기물을 늘리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량의 대변이 생성되는 것은 장질환 환자에게 실제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부에서 말씀드린 만성변비 환자 연구에서 섬유질을 더 많이 먹으면 항문 출혈 빈도가 크게 증가했지만 섬유질을 줄인 그룹에서는 줄인 만큼 출혈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고 섬유질 섭취가 전혀 없는 그룹에서는 항문 출혈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항문 출혈이 완전히 제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소화 흡수되지 않는 폐기물을 계속 많이 먹으면 치질은 물론이고 항문과 내벽이 찢어지는 치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무섬유질 식단에서 항문 출혈이 제로가 되었는지 쉽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대장의 섬유질로 다량의 대변과 가스를 만들게 되면 대장에 지속적으로 무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렌틸, 콩, 기리, 현미 등 식이섬유가 아주 많은 식물을 먹으면 이게 대장에 도착해서 발효되면서 대장 내 산성도가 증가하고 높아진 산성도가 대장세포를 부식시키면서 염증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즉 식이섬유가 대장 내 산성화를 유도한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폐하가 7이면 중성, 7보다 낮을수록 산성도는 증가하고 7보다 높을수록 염기도는 증가합니다. 폐하 1차에는 로그 기반이기 때문에 7보다 6은 산성도가 10배, 즉 폐하 5는 폐하 7보다 산성도가 100배 더 강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효가 되면 어떤 맛이 납니까? 김치 산도는 약 폐하 4.2 정도인데 4.2 이하로 내려가면 시큼한 맛이 강해집니다. 즉 발효가 많이 될수록 산성도는 크게 높아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발효주인 맥주, 와인, 막걸리는 폐하 3에서 5 정도로 상당히 산성인데 반해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는 발효가 없으므로 거의 중성에 가깝습니다. 발효를 시키면 젖산 등 유기산 등이 생성되기 때문에 산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섬유질을 섭취시킨 뒤 대장 산도를 측정했더니 모든 식이섬유 섭취가 맹장 폐하 감소, 즉 맹장 산성화를 유발했고 밀길과 기리겨, 차전자피 역시 대장의 산성화를 유발했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섬유질 많이 먹으면 대장에서 섬유질 발효가 많이 발생하니까 산성화되는 겁니다. 섬유질이 발효되면 산성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스도 엄청나게 발생하겠죠. 원래 발효될 때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수소가스, 이산화탄소가스, 메탄가스, 가스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특히 콩, 현미, 귀리 등 통곡물, 과일, 채소가 가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물들입니다. 발효도 무지하게 되겠죠. 이렇게 대장에서 발효되면서 산도가 높아지고 가스도 생성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패라고 부릅니다. 즉 대장에서 부패하는 것은 고기가 아니라 콩, 통곡물, 채소, 과일 등 식물입니다. 고기는 대장까지 가지도 못해요. 소장에서 이미 다 흡수되어 버립니다. 대장에 고기는 아예 없어요. 대장에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고기가 부패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즉 현미와 같은 소화 흡수가 안 되는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많은 식물들이 대장에서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콩, 통곡물, 채소, 과일 등이 발효되면 대장의 산성화가 유발되면서 이런 과도한 산성 환경이 장내 세균총까지 손상시키게 됩니다. 실제 연구를 보면 밀기울과 기리기울은 가스 생성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폐하가 5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산성도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보통 대장의 정상 폐하 범위는 5.5에서 7.5 정도로, 즉 평균은 6.5 정도인데 섬유질 섭취가 늘어나면 대장의 폐하는 5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산성도가 30배에서 100배 정도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관련 연구를 보면 폐하 5.5 조건이라면 산성도가 약 10배 높아진 정도인데 이런 산성도는 특정 미생물군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거나 성장을 억제했으며 또한 폐하 5.5에서 박테로이드 균주에 속하는 유익균의 성장을 현저히 억제했습니다. 또 다른 과일 다이어트 연구에서 섬유소와 폴리페놀의 발효는 박테로이드 균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프로티오박테리아 비율을 증가시켰는데 프로티오박테리아는 건강하지 않은 장내 환경의 지표 균주로 이는 섬유소 발효가 유익균을 손상시키고 잠재적 병원균을 증가시킴을 시사한다. 여러분들은 단 한 번이라도 전문가들 입에서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즉 섬유질 많이 먹으면 가스와 대변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장 내 압력이 크게 증가하고 발효, 즉 부패 과정이 일어나면서 대장 내 산성도가 크게 높아진다는 것인데 이런 극단적인 대장 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말 대장 건강에 이롭습니까?
그런데 대장 건강을 위해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하다? 이런 극단적 환경이 좋은 겁니까? 게다가 콩과 통곡물 등 여러 가지 식물에는 섬유질뿐만 아니라 옥살산도 많은데요. 옥살산염은 표면이 날카로워서 소화계 내벽을 부식시킬 수 있고, 이런 옥살산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피부보다 훨씬 연하고 약한 장세포 점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상황들이 정말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젊고 건강할 때의 장 점막 모습은 정말 깨끗하지만 엄청난 염증과 손상이 반복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점막은 너무나도 닫혀 있습니다. 대장을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대장을 쉬게 해주면 됩니다. 저잔사식, 즉 저섬유소 식단을 해서 대장의 음식물이 최소한으로 적게 남도록 식이섬유 및 저항성 전분 등의 섭취를 최대한 피하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콩, 통곡물, 채소, 과일 등 섭취를 최대한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변에서 고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대장까지 고기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모든 육류는 소장에서 다 흡수되어 버립니다. 형체가 남아있질 않아요. 이러면 대장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장 점막이 회복될 수 있겠죠. 이런 저섬유소 식단은 장 건강이 안 좋을 때 의사들이 하라고 권유합니다. 즉 장이 안 좋으면 섬유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모순입니까? 서울아산병원의 크론병 식단도 저섬유소 식단이에요. 이런 식물을 최대한 줄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크론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실제로 궤양성 대장염 6명, 크론병 4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섬유질 섭취가 전혀 없는 카니보 케톤 식단, 즉 저잔사식을 시행했더니 모든 환자들이 임상적으로 크게 호전되었으며 식사 만족도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식이섬유가 없는 저잔사식을 했으니까요. 이 연구에서 어떤 환자의 식단을 보면 소기름으로 조리한 계란 10개와 스테이크 500g을 하루에 먹었다고 합니다. 섬유질이 정말 하나도 없죠. 이제 이 말이 정말 맞습니까? 대장 건강을 위해 식이섬유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까? 극단적인 대장 내 환경을 만들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들도 사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보통 소아 크론병 환자에서 상태가 안 좋을 때 한 8주 정도 완전 경장 영양을 하는데요. 이런 액체 포뮬라를 음식 대신 먹는 겁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약 70-80%에서 관해를 유도, 즉 증상이 사라진다는 건데요. 이 정도면 이런 중증 질환에서 정말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포뮬라의 성분을 보면 어라?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이건 무섬유질 액체 포뮬라인 거예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좋은 게 있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콩, 양파, 브로콜리, 양배추 등을 주의하라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정확한 지적입니다. 크론병은 반복적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중증 질환인데요. 이런 외과 선생님들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인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이런 외과 선생님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내과적으로 치료할 때부터 섬유질을 제한하는 식단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저잔사식을 하면 수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아요. 이렇게 콩이니 통곡물이니 먹으면서 채소, 과일도 계속 먹으면 대장에서 계속 부패하면서 산성도가 증가하고 결국 염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환자분도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던데 증상이 심할 경우에만 섬유질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심할 때는 당연한 거고 증상이 없을 때에도 계속 섬유질을 의식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외과 의사분은 확실히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부드러운 음식으로 해서 좀 천천히 먹어라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간단하게 계란, 생선, 고기, 버터 같은 동물성 음식 위주로 먹어라 라고 하면 됩니다. 대장까지 다 내려와서 대장에서 별 난리를 다치는 이런 식물성 음식들을 먹으면서 염증성 장질환이 좋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완전 경장 영양 포뮬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콩 종류와 모든 통곡물 종류는 완전히 피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섬유질뿐만 아니라 소화의 저항에 섬유질과 비슷한 저항성 전분까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더블 펀치를 맞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런 경우 장이 너무 힘들어져요. 대한소화기학회의 과민성 대장증후군 식단 지침에서도 섬유질과 저항성 전분의 섭취를 최대한 제한하라는 권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 TV 프로그램의 권장식품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데요. 익힌 채소가 생채소보다는 부담이 덜하지만 그래도 섬유질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게다가 두유랑 두부는 또 뭡니까? 이건 콩이잖아요. 이런 콩류를 제일 먼저 제한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괜찮아요.
콩에는 섬유질, 저항성 전분뿐만 아니라 옥살산도 정말 많아요. 장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반드시 콩류는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콩류와 잡곡이 가득한 식물을 같이 먹게 되면 정말 극단적인 대장 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환우분들께서는 정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975년 월터 보구틀린 박사는 석기시대 식단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책에는 육류 기반의 저탄수화물, 무섬유질 식단으로 소화기 질환을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 치료법이 실패했을 때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 대부분이 이 식단으로 성공적으로 치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사의 연구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의 고섬유 식단은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사의 환자들은 회복되었습니다. 주류 접근 방식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치료가 지금 표준 치료가 되어 있습니까? 박사의 치료입니까?